반갑습니다. 오늘 강동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업하는 과정입니다. 수업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제목은 SNS 동영상 콘텐츠 만들기라고 해놨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제목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목 자체가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SNS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인스타그램, 네이버, 뭐 카페, 밴드, 그 다음에 가장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동영상으로 된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과정 자체가 개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저는 SNS 이런 거는 말을 잘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뭐 크리에이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하는데, 유튜브 측에서는 유튜버라고 안 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유튜브라는 회사 자체에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 과정인데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SNS 들어가야 되니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울 수 있는 거. 보통 우리가 방송국에서는 카메라 따로 있고 조명 따로 있고 음향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합성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컨텐츠 만드는 건 1인 미디어예요.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저처럼 지금 갖고 다니는 마이크라든지 이런 마이크, 이거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 이제 깃털도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 소리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 침 튀기는 거. 어차피 마스크를 썼으니까 침 튀기는 파열음은 좀 안 들어가는데 바람 소리 같은 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야외에서 촬영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깃털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 쓰는 거는 이제 앞에 팝필더라고 해서 검은 망이가 앞에 가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게 파열음 방지하는 거죠, 침 튀기는 거라든지. 그런 마이크도 저렴한 거는 뭐 2, 3만 원, 비싼 거는 뭐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거 있고. 제가 쓰는 거는 사고 나서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살 때 좀 내려간 상태에서 샀으면 좋은데 왜 사고 나면 내려가냐고. 브랜드는 뭡니까? 그거는 이따 다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비를 또 구매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안내는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공동구매 할 수 있으면 공동구매하면 배송비라도 우리가 줄어드릴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자료실에 오시면 제 홈페이지 꼭대기 오른쪽에 보면 유튜브 자료실이라고 있잖아요. 그 자료실에 오시면 여기에 그 유튜브에 관련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매 자료실 제일 왼쪽이 공동구매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VM600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거 여기다가 이제 깃털을 씌운 거죠. 그렇죠. 요거 제가 6만 얼마를 주고 샀는데 지금은 아마 가격이 내려갔을 거예요. 뭐 요런 것도 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단어가 장사 안 하나 본데? 이것도 알려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앞에 가슴에다 대고 촬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에다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죠?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끈 묶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끈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놓고 해도 되고요, 들고 다녀도 되고, 앞에다 이렇게 고프로 같은 거 이제 달아서 뭐 촬영할 때 써도 되고, 걸어가면서 촬영해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이들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아주 저렴한 거죠. 우리 공사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조명 비치는 거 그런 거예요. 요거 집게로 되는 자바라, 일명 자바라식으로 된 건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카메라 삼각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가볍고 비싼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가격이 좀 나가는 한 14만원 정도 나가는 짐벌이에요. 짐벌, 흔들림 보정되는 짐벌, 스마트폰용 짐벌. 네, 짐벌이 엄청나게 큽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거 되게 조그매요. 제가 갖고 다니는 건데 오늘은 안 갖고 왔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면 흔들림이 좀 적고, 예,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거, 여기다 조명도 달고 스마트폰도 연결해서 뭐 식물 자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촬영할 수 있고, 요런 것들, 그런 것들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런 마이크, 조그만 미니 마이크죠, 그렇죠? 근데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가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제가 촬영해 봤는데 바람 소리가 이 깃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들어와서 소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연결은 돼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얘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한 30 몇만 원씩 하는 마이크인데요. 얘는 모노 마이크, 스테레오 마이크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모노도 되고 스테레오도 되고. 스테레오는 뭐냐면 ASMR 같은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마이크를 중심으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잖아요, 우리 보통 운동회 하면. 그러면 왼쪽에서나 응원하는 소리는 왼쪽 귀로 들려오고 오른쪽에서 응원하는 소리는 오른쪽 귀로 들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스테레오예요. 따로따로 들리는 거. 그냥 우리가 노래를 하면 노래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반주음하고 효과음들이 한쪽에서 들리고 한쪽에서는 뭐 가사가 들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스테레오라고 하면 되고요. 모노는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게 모노고. 그러니까 모노 같은 경우도 촬영할 수가 있고요. 스테레오로 녹음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예. 가격이 좀 비싸요. 굉장히 성능은 좋습니다. 얘는 깃털 따로 팔더라고요. 깃털만 5만 원이에요. 우리 흔히 그 드라마나 연극, 영화 같은 거 촬영할 때 긴 붐 스탠드 연결해서 마이크 달잖아요, 이렇게. 거기 막 깃털 막 달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깃털만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게 이제 주변 소리 들어오지 말라고 깨끗하게 소리를 녹음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장비들인데, 이런 것도 제가 짬짬이 생각날 때마다 알려드릴 겁니다. 예. 오늘은 채널 개설하는 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콘티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뭐 녹화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관리하는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오늘 책이 없으니까는 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개설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채널 개설하는 것까지 하고 채널을 기획하는 방법, 그런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질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 화면에 오시면은 제가 88년 11월 11일부터 강의를 했다고 여기서 써놨네요. 오늘 11,710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예. 좀 오래 했죠, 그렇죠? 자,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뭐 밴드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바일 홈페이지라든지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좀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중에 잘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저랑 페이스북 패치하시려면 일로 로그인해서 저랑 친구 맺으시면 되고요. 제 블로그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 강의한 거 올려놓는 거니까 굳이 보실 내용은 없습니다. 블로그는 제 유튜브가 요건데요. 유튜브에는 제가 그동안 강의해놓은 내용들이 쭉 올라가 있어요. 한 2,500편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우리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여기다가 매일매일 날짜,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67번으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 강의가 66번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데, 제가 끝나고 나면 저기 서초에 가서 야간에 강의를 하고 집에 갈 거거든요. 그럼 정리하고 업로드해서 편집해서 올리면 67번, 오늘 저녁 강의는 68번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보시고 클릭하시면 제가 여기다 메모장에다 띄워서 메모한 내용들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메모는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메모는 다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아까 여기 보셨던 콘텐츠 여기 우리 강좌에 들어가면 예, 여기 1일차 강좌, 2일차 강좌, 3일차 강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다 링크를 걸어 놓을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시는 거니까 그러면 굳이 이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되고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불편 없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는요. 예. 자,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구글이라는 기업이 만들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만든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셔야만이 제대로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지금 MSI에서 폐지시키기로 했어요. 그렇죠? 더더욱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유튜브에 접속하면 자체가 안 돼요. 접속 자체가. 이제는 막아놨어요. 예. 왜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불편하다. 그래서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에 들어왔으면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실 텐데, 유튜브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로그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죠?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다 계정을 여기다 써놓으셔가지고 계정 삭제 좀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정을 만드시면 되죠. 그렇죠?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계정을 만드셔도 되고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의미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 계정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면은 성씨가 뭐냐, 이름씨가 뭐냐 하는 건데, 저는 이정민 훈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성에는 이정민, 이름에는 훈장, 아니면 훈장 이정민, 이정민 훈장 이렇게 써주셔갖고 고칠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이름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은 난 딸기가 좋아 그러면 난 딸기가 좋아라는 계정을 만들 건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거니까는. 그렇게 이름으로 하실 거라면 여기서 보시면 계정 만들기에 들어가서 본인 계정으로 하시면 되고, 난 딸기가 좋아 해서 뭐 이런 거로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로 만드시겠다 그러면 비즈니스 관리하기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밀번호 만들어 갖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진행을 하면은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그인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지메일 계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편해요. 근데 계정은 다 있으시단 말이야. 만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지메일 계정 다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만드신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100% 있어야만이 스마트폰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인증받으라 그래요. 그럼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중 인증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에서 제가 로그인을 해줘야만이, 승인을 해줘야만이 여기서 접속이 되게끔. 그럼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제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도 로그인을 못하죠. 그렇게. 이 계정은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만듭니까? 아니요, 100개도 만드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탐색기를 실행하시려면 화면 하단에 보면 노란색 아이콘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셔도 되는데요.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윈도우즈, 영어로 된 윈도우즈 관리도구, 뭐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데 가시면, 보조 프로그램 가시면은 우리 윈도우상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파일 탐색기라든지 내 PC라든지 그다음에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는 여러가지 뭐 메모장이라든지 계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탐색기를 우리 많이 쓰거든요. 바탕화면 이렇게 꺼내놓고 쓰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바탕화면에 없으면 없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바탕화면은 이렇게 꺼내놓고 쓰는 게 아닙니다. 바탕화면은 말 그대로 책상 위에요. 데스크탑.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먹고 치워야 되고, 공부할 때는 공책 필기도 꺼내놓고 공부하다가 공부 끝나면 치워야 되고, 그림 그리려면 도화지 올려놓고 크레파스 꺼내놓고 공부하다가
끝나면 다 치워야 되고 해놔야 돼요. 이 바탕화면에는 이렇게 예쁘장하게 꾸며놓는 게 아니라 그냥 탐색기 하나, 휴지통 하나만 꺼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것들만 올려놓고 쓰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는 여러 분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개를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로고 키 누르고 알파벳 E를 누르면 탐색기라는 게 떠요. 그러면 저랑 여러분이랑 같은 거를 좀 한번 해보려 그래요. 같은 거를. 예. 같은 걸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내 PC도 보이고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복이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면 복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다시 복이라는 메뉴가 들어가요. 더블 클릭하면 올라가고요. 그렇죠? 자, 그 중에 파일 확장명이 선택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파일 확장명. 확장명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요. 확장명이 선택되어 있어야 이것이 HWP 파일인지, 그렇죠? 이게 HWP라는 파일로 되어 있는 애인지 아니면 이게 뭐 EX 실행 파일인지 이거 눌러놔야 얘가 이름이 이렇게 PDF 파일인지 EX 파일인지 안단 말이에요. MP3인지 이런 거 꼭 확장명 보셔야 되고요. 확장명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분류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분류 방법은 뭐 이름 순으로 보시던 뭐로 보시던 이건 여러분 나름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보실 건지 그냥 목록만 보실 건지 아니면 큰 아이콘으로 보실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되고, 또 마우스를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데 여러 개를 선택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컨트롤 키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항목 확인란을 선택을 하면 요 위에 이렇게 네모난 아이콘이 생겨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복사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목 확인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써요. 확인란은 저는 안 쓰고 키보드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확인란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확장명은 꼭 보시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옵션에 가시면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에 오셔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한 파일을 표시할 건지, 즐겨찾기에 최근에 사용된 폴더를 표시할 건지, 내가 뭐를 했는지 근거 하나 흔적이 남으면 보기 싫어요. 우리 집에서야 내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러면 얘를 지워버리면 어떨까요? 파일이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흔적만 지워지는 거예요. 흔적. 자,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계속 쓸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를 사용했는지 남들이 봤지 않습니까? 이거 보기 싫거든요. 그럴 때 옵션에 가서 옵션 변경에 가시면은 여기에 있는 요거 지우기만 누르시면은요, 지우기.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거 파일 표시를 굳이 안 하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지웠으니까 다 지워졌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 댁에서 필요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이다 보면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성인들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만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여기서 꺼내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보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우실 땐 지우셔야 돼요. 근데 하나씩 지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지워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 보기라는 메뉴 가시면 보기 일반에도 있고 이제 보기도 있는데, 보기에 가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용성 상태 항상 표시, 모든 폴더를 표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확장하여 폴더 표시, 이런 거. 얘를 이렇게 둘 다 선택해 놓으시고 나면 왼쪽에 여기가 좀 달라져요. 왼쪽에 달라지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USB 메모리를 꽂았단 말이에요. USB 메모리 꽂으면 여기 뭐가 펼쳐져야 편해요. 이렇게 쭉 펼쳐져야. 왼쪽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여기에서 뭐 자료를 가져오든 뭐를 해오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란다면은 아까 옵션에 가서 필요한 것들 보기에 가면 이쪽에 확장하여 폴더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좀 보시는 습관도 가지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게 용어가. 예. 제목 표시줄에 전체 경로를 표시할 거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확인란을 사용한 항목을 선택한다는 게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체크박스 누르는 거 그런 거라든지. 예.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는 줄 알아야 컴퓨터도 좀, 특히 그 확장자 쓰는 거, 확장명 쓰는 거, 확장명 쓰는 걸 할 줄 아셔야만이 얘가 JPG인지 PDF인지 TXT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영상이다 아니면 이게 오디오다 라는, 오디오도 종류가 많고 동영상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MPG도 있고 MP4도 있고 AVI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MOV도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MP3도 있지만 WAV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그 다음에 WMA라는 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작한 국제표준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라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용어들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BMP, PCX, 요즘은 잘 안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GIF, JPG, PNG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할 줄 아셔야만이, 용어들도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채널을 계산하셔가지고 이 채널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메모를 해드리면, 구독자가 1000명 이상, 그 다음에 시청시간 1년에 4000시간 충족을 하면 자동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한테 수익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구독자 1000명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분짜리를 10번 보면 100분이잖아요. 100분. 그렇죠? 얘를 또 10번 보면 어떻게 돼요? 1000분이죠. 1000분. 근데 1000분이나 4000시간이라고. 4000시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을 많이 보셔야 됩니까? 그런데 영상을 안 올려요. 영상을 안 올리면 봐야 시청 시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상을 봐야 구독자가 생기는 건 어떤 사람은 영상이 하나도 없는 구독자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유명한가 봐. 이름을 올렸더니 영상은 없는데 구독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 그럼 뭐해? 컨텐츠가 없는데. 컨텐츠가 있어야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면 돈이 생기는 건 아니고 거기에는 노하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공개는 안 해요. 그거는 1급 비밀이라서 공개는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번 클릭하면 이론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클릭하고 시청하고 구독하고 댓글 남기고 좋아요 이런 거 소통하고 이런 것들은 어우러지는 거지. 그 다음에 광고 영상을 얼마나 봐주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 5초 후에 영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그만 보기 건너뛰기 누르면 수익은 하나도 없어요. 광고를 봐줘야 되거든. 뭐 15초 이상, 20초 이상, 30초 이상 이렇게 봐줘야 그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4대 6, 6대 4로 유튜브한테 6을 주고 구글이 4를 가져가는 거죠. 예, 많이 줘요. 60%씩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여기는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상.
1시간 49분 54초짜리 1시간 49, 1시간 50분짜리예요. 자, 몇 사람이 봤다고 나와요? 조회수 69회잖아요. 그럼 이 사람 69명이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모르지 그거야. 잠깐 봤는데 아니 모르겠어. 에이 그럼 닫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것도 조회수는 올라가거든요. 댓글이 많으면 어떻게 돼? 댓글이 하나야. 제가 쓴 거 외에는 안 올리더라고. 어떤 분은요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막 몇만 개씩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김보겸 씨. 그 사람 별명이 보항이에요. 보항이 뭔지 아세요? 보항? 보겸 교황.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책을 자서전에 읽어보고 여러 개 학습을 해봐도 컨텐츠가 저한테 와닿진 않아요. 보겸이잖아. 또 이사 갑니다. 뭐 보항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요. 예, 이분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유명한 사람은 거의 드물 거예요. 예, 그 먹튀만 안 했었으면, 예, 먹튀가 아니라 그 뒷광고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주. 예. 자, 여기 지금 딴 사람들이 이렇게 보겸 그는 누구인가, 김보겸 그의 모든 걸 알아보자. 이 사람을 놓고 분석을 한단 말이야. 예. 이 사람이 만든 말 유행어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예. 보겸 동생 강성태 뭐 이렇게 둘이 콜라보레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의 신 강성태 씨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도 구독자가 100만 이상 될 거려? 예, 103만이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수능 또 받겠지? 목표는 빵점으로. 이렇게 틀린 답을 고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빵점을 목표로 시험을 보는 사람. 여기다 해병대 자기 명찰 달고 유명하잖아요. 컨셉이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채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용호수라고 하는 채널을 하나 꼭 기억을 하세요. 용호수. 이 사람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아티스트예요. 뮤직비디오 감독이고요. 이분은 영상에 대한 전문가예요. 어려워요. 영상을 보시려면 어려워요.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도 해. 이런 영상은, 이런 채널은요 구독자가 안 늘어요. 어려워서. 예. 제가 봤을 때도 이 숫자였는데 지금도 이 숫자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다는 분이 이 보람튜브 아닙니까? 2720만 명? 2720만 명이에요. 그렇죠? 예. 도전하실만 하죠. 그렇죠? 도전하기 싫으세요? 넘사벽입니까?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김매주 이분이에요. 이건 개인 채널이고, 요거는 김매주 고양이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안 느네. 여기도 잘 안 늘어. 그 다음에 도자하 검색해 보세요. 도자하 메모해 놓으세요. 이름이 자하래요. 도자하씨. 성이 도시인가 봐요. 네, 도자하. 중국에는요 이러한 도자하씨 같은 채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1000만이 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도자하님 채널을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구독자가 지금 표시 안 돼 있죠? 한 500 될래나? 안 늘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막내 할머니 구독자 100만이 넘는데 그런 채널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최초였잖아, 우리나라에서. 이 도자님 채널은요, 제가 이분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채널을 소개를 하고 영상을 띄워드릴 겁니다, 교육생들한테. 왜냐면 남의 채널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저작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거를 소개했는데 구독 조회수가 1300번밖에 안 돼요. 음악 좋죠? 전원일기. 이 전원일기 음악도 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작권 침해예요. 저작권 침해되면 이 영상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글로 가요. 자, 보여드리면요. 이거 영상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뭘로 촬영한 겁니까? 이거요? 예. 일반 DSLR 카메라로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DSLR. 예. 여기는 그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예전에 자기가 쓰는 카메라를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캐논 건가? 아무래도 이런 거를 촬영하려면 그 피사계 심도나 이런 거를 맞추려면은 일반 스마트폰 갖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SLR 카메라 갖고 있어야만이 초점이 잘 잡히죠, 그렇죠? 저희 수업에 촬영하는 건 없죠? 촬영하는 거요? 네. 있을 수가 있는데요. 촬영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 요령은 알려드릴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수업 자체에 촬영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촬영은 안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촬영하시려면 카메라는 갖고 오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하던 카메라 있든 뭐가 촬영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연습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지금 이거는요. 카메라 옆에다 놓고 나서 이거를 이제 촬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만큼 촬영하고 나서 이제 다른 데로 갈 때는 또 카메라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하루 이틀 촬영한 게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니더라도 4계절은 아니도 2계절 이상은 넘어갔잖아요, 지금요. 옥수수 씨. 그래서 파종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열매를 수확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속 촬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파종서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촬영된 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를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인내력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카메라맨들이 가서 VJ 감독들이 가서 촬영을 해갖고 그걸 편집하고 올리는 건데 길어봤자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도자라는 이분이 인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명해지려면 무슨 사건이 하나 발생해야 돼.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저는요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뉴스 시간에도 나왔고요. 아니 세상에 요즘 학생들 소풍문화 이래도 좋은가 하고 카메라 출동이가 나왔어. 제 얼굴이 나온 거야. 우리 학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학생들 소풍 가면 막 술 먹고 막 그러는 게 있었잖아요. 교복 입고 있는데 그런 세대. 근데 저희 학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찍힌 거야. 그래갖고 뉴스에 나오니까 9시 뉴스에 난리가 난 거야. 너 소풍 가서 술 먹고 돌아다녔냐고. 뭐 그런 얘기서부터. 아침마당에는 왜 나왔냐면요 9월 3일이 방송의 날입니다. 방송의 날이 9월 3일인데 뭐 빼빼로 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9월 3일이 방송의 날인데 한동안 헌혈 특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30년 전 7년 8년 됐겠는데 그때
그 저희 집 앞에 제가 도와도 마포 공덕동 로타리에 살았는데요. 그쪽에 혈액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혈액원에 자주 어떻게 가다 보니까 섭외가 돼서 촬영도 했었어요. 어떤 촬영이냐면 헌혈하는 장면이 있죠. 바늘 꽂고 이렇게 혈액 나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한동안 남자 팔뚝이 이렇게 찍힌 거 있었어요. 그게 제 팔뚝입니다. 전국적으로 나갔던 제 팔뚝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금희 씨가 이제 진행하는 거기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헌혈 생방송에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그때 유튜버가 있었으면 대박 터졌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방송에 나가서 출연을 하시면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실시간 검색어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20대 같으면요, 벤츠 이런 사람은 끼지도 못할 거예요. 잘 먹었어요, 저요. 뷔페가 처음 생겼을 때요, 막 세수대만한 그런 접시에다가 막 20개, 30개씩 먹었었어요. 운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육량도 좋았고, 벤츠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8시간 운동한대요. 왜? 먹기 위해서 그런대요. 먹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라면 2개도 못 먹어요. 그렇게 먹방하다 죽습니다. 이제는 때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방송을 이렇게 만드는 거 외에는 제가 달리 할 게 없어서, 예. 자, 이렇게 이제 뻥튀기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보면 그거 있어요. 얘를 이제 옥수수 말린 거를 가지고 이제 길을 나서요. 읍내 가서 뻥튀기 하려고 이거. 이건 협찬 받은 거예요. 드론 띄워서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 장면은 이제 협찬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본인이 한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세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상들 보면은 뭐 협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구독자는 적고 조회수는 적어도 영상이 예쁘지 않아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은 여기에 그 말이 나와요. 무슨 협찬 받았다 뭐 이런 거. 삼성에서 뭐 이렇게 갤럭시 은하 씨 활동 포스팅을 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제품 대여 및 크리에이터 교육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금품을 받았는지 무료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 예. 사실 저하고 도자 씨는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같은 프로젝트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최근에 끝났거든요. 그게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끝났어요. 이분은 저기 지방 분이시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 영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한테 허락을 받았죠. 졸라가지고 영상 좀 쓰고 싶은데 괜찮냐 이렇게.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는 게. 백종원 씨야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실버 버튼하고 골드 버튼을 동시에 받으신 분 아니에요? 실버 버튼은 구독자가 10만 이상, 골드 버튼은 구독자가 100만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4일 만에 100만인가 넘었을 거예요. 일주일 안에.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 아니면 우리는 못해요. 461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400만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 유튜버들은요,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속옷을 하니까 겉옷만 입어요. 그럼 신체 부위가 노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요. 저기 동남아시아 사람들은요, 싱글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의 그냥 노출을 해요. 속옷 노출을 하면서 아이들 수유하는 장면들을 그대로 노출을 해요. 불법은 아니니까. 근데 그 보일랑 말랑 그런 노출을 우리 관음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는 거를. 그런 거를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보긴 보지 절대로 구독을 안 해요.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영상을 우리가 봤을 때 생기는 그 광고 수익이 단가가 3원이면 우리나라는 약 7원, 8원 됩니다. 우리나라가 단가가 세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상을 만약에 유럽에서 본다. 유럽 사람이 보면은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단가가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말로 떠드는 사람이니까는 제가 영어 자막을 안 들지만
먹방하는 거는 뭐 말없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막을 달아야지. 영어 자막, 일본어 자막, 중국어 자막 달아가지고 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 보라고. 예. 아까 도자 씨가 뭐 말하는 거 없었잖아요. 영상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은 종일 저 혼자 떠드는 영상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저처럼 떠드는 채널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2014년도에 강의를 하면서 그 전부터 30년째 강의를 했지만은 학생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복습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길래 복습 자료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했어요. 화면을. 그리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잡고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클릭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제작을 했어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삼각대를 하나 달아가지고 화면에 비춰놓고 제 화면을 이제 촬영한 거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는 이제 화면을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가지고 녹화를 하는 걸 배워서 녹화를 하고 그렇게 계속 했어요. 광고고 뭐고 모르니까 어느 날 그 유튜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압수표를 보냈다고. 돈이 온 거예요. 돈이. 왜 나한테 왜 돈을 보내? 수표를? 알고 봤더니 수익이 생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엑셀, 파워포인트, PC 정비 이런 것만 강의했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좀 더 공부해 보다 보니까 아 돈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예. 자,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오늘 마무리 짓고 끝날 거예요. 자, 여기를 가보세요.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 내 채널이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채널을 클릭하시고 나면 이렇게 채널 창이 뜨고요.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맞춤 설정 한번 가보세요. 채널 맞춤 설정이 뜨면 예,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창이 하나 별도로 뜹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튜디오 베타라고 써 있어요. 베타. 베타라는 건 뭐냐면 개발자가 처음에 만들고 나면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들이 테스트하는 거를 알파라 그래요. 알파 A. 그래서 나름 정리가 되고 나면 걔를 많은 사용자들한테 공개를 해요. 이상한 부분을 좀 확인해 달라고. 그걸 B, 베타라고 부릅니다. 그 베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베타라는 말이 빠졌고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설정란이 있어요. 아래쪽에 설정란. 설정란 확인하셨어요? 예, 그 설정란에 가시면은 화폐 단위를 뭐로 할 거냐? 화폐 단위를 뭐로 할 거냐? 이거 보셔야 되고요. 대부분 달러로 돼 있죠? 달러로 돼 있으면 여러분이 광고 수익이 생기면 달러로 보이든지 원으로 보이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여러분들 광고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채널 이 채널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키워드가 있죠. 키워드 저는 키워드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키워드를 여기다 다 등록하세요. 여러분이 아까 그 종이 나눠드린 거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 먹방, 쿡방, 뭐 여행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컴마로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키워드를 그렇게 썼으니까. 고급 설정은 뭐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고 기능 사용 자격 요건이라고 보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능 사용 자격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하셔야 되잖아요.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 재생 목록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뭘 하셔야 되냐면 15분이 넘는 영상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방송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 비리 보기 이미지라고 해서 이런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 조그만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지정하셔야 되려면 미리미리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 저는 다 사용 설정이라고 다 체크되어 있어요. 전화번호 인증도 다 받았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증을 신청하면
최소 내일 모레에 걸쳐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재랑 또 달라요. 교재에서는 이 설정하는 기능이 한 10몇 가지가 쫙 있는데 이제는 여기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화 인증하실 거 있으면 전화 인증하고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문자가 오든지. 그럼 인증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려면 거기다가 뭔가 설명을 쓰거든요. 제목도 쓰고 내용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채널을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복습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저는 항상 그걸 먼저 쓰거든요. 그러한 설명란을 미리 써 놓으시면 좋아요. 매번 영상이 달라지면 영상에 대한 설명은 설명란에 쓰셔도 되고 댓글에 쓰셔도 되고, 그래도 뭔가 여러분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라는 내용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기본 설정으로 미리 넣어 놓으시면 좋아요. 예. 그런 것만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려 놓을 테니까는 여러분 댁에서 좀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뭐 일반서부터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아직 우리한테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차단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이런 맞춤 설정에 들어가는 브랜딩이라든지 기본 정보라든지 하는 거는 다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요거를 먼저 좀 만들어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채널을 먼저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 채널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 상단에 채널 아트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의 운영자인 사람의 얼굴이 하나 올라가야 돼요. 이게 안 올라가면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남자야 여자야? 어떤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구경하세요 라고 채널을 만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볼 게 없거든. 대문도 허술하고. 예. 만드는 건 알려드릴 거니까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브랜딩이라고 해서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있단 말이에요. 영상에 가면 이 영상을 이제 우리가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상이 쭉 나올 때 끝자락에 가면 이렇게 구독 버튼이 나타나요.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요 끝자락에 이렇게 제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 구독 버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타나게 했어요. 보통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그건 여러분 정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런 구독자 버튼 누르는 거,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요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채널 아트, 배너 이미지 이런 거,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최소한 여러분 USB 메모리 안에는 여러분 얼굴이 담겨져 있는 이미지를 몇 개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잘생긴 얼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육생분들은 제 얼굴 다 알잖아요. 보셨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제 영상이 나오면 아, 훈장이네 하고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요, 세상에 카톡이 왔는데요, 캐나다래요. 왜? 제 영상을 보고 강의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을. LA 교포분인데 카톡으로 왔어요. 선생님 강의하시는데 그 책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한테 책을 보내달래. 그래서 제가 책을 구매하는 건 아니고 책 이름을 알려드리고 뭐 교보문고나 이런 거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보문고에 접속해서 해외로 보내달라면 배송해 주잖아요. 그렇죠? 알려드렸더니 또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책을 받았다고. 그래서 공부 계속 하고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에 있는 교포가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야, 그 나라 그쪽에서도 우리 영상을 보는구나. 우리말이니까.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복습 자료니까 계속 보시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야. 또 짭짤하게 뭐도 생기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소재 찾는 거하고 채널 기획하는 거는 제가 종이 나눠드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컨셉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촬영도 하셔야 되고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교재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오시면 되고 USB 메모리 챙겨서 가져오시고 그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